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습 문제 속도와 가속도 개념 플러스 유형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요거 연습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출발해 보겠습니다. 옆에 연습장을 같이 이렇게 띄워 놓고 할게요. 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마이너스 t 세제곱 잠시만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3t일 때 점 P의 속도가 최대일 때의 시각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지금 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x는 우선 1번 문제인데요. x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3t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인데요.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속도가 최대인 순간을 알고 싶은 거니까 요 함수보다는 속도의 함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네, 속도의 함수는 어떻다고 했죠? 위치의 함수를 미분하셔서 3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3이라고 두시면 이게 속도의 함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속도의 함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예요. 얘가 언제 최대가 될까? 그러면 최대가 되는 걸 찾는 방법은 원래 극대, 극소, 그리고 양 구간의 끝값 이렇게 네 가지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같은 문제는 사실 이 함수 자체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좀 단순합니다. 네, 그래서 단순해도 그래도 단순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요거 그래프를 그리셔도 돼요. 요 2차 함수를 그리신 다음에 t가 뭐일 때, t가 별일 때 이때 최대값이 요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p의 속도가 최대인 시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별을 찾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까요? 자, 그럼 우선 요거 함수를 진짜 그린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린다고 하면은 그리려면은 뭘 하는 게 제일 좋냐? 그렇죠. 완전 제곱꼴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서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주시면요. 요거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셨을 때 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겠고 뒤에는 3은 빼놓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둔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3에 t-2의 제곱 마이너스 3은 4랑 곱해져서 플러스 12 다음에 3이랑 더해져서 15가 나옵니다. 네, 따라서 요거는 그림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그림이 이렇게 0에서부터 출발하는데 t가 0일 때는 여기가 t고 여기가 이제 x 프라임, 즉 요 x 프라임 값이에요. 네, 속도 값인데 0일 때는 0이면은 4니까 마이너스 12 해서 여기 3부터 출발하네요. 3부터 출발해서 꼭지점이 2,15니까 2일 때 최대값 15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초일 때 속도가 최대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정답은 2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은 다르게도 할 수 있는데 요거 우선은 조금 순서를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두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 자, 이렇게 놓고서 다시 볼게요. 그러면 속도를 다시 한번 요거에 자, 요 속도 함수의 최대값, 어느 순간일 때 최대냐를 따지고 싶은 거니까 그냥 사실 이렇게 가도 됩니다. 요거를 극대, 극소, 극대값이랑 그리고 구간의 양극값을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서 요거를 미분을 한번 더합니다. 미분을 한번 더하시면 요거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12가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가속도 색깔 다르게 해서 이거는 가속도의 함수입니다. 가속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가속도의 함수를 제가 그려봅니다. 가속도의 함수를 그려봤을 때 x축을 놓고서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이니까 대충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12, 즉 2에서 이제 부호가 바뀌게 돼요. 2에서 부호가 원래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x2'의 함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자, x'의 함수는 증가한다가 감소한다. x'의 함수, 즉 속도 함수는 요 t가 2일 때 여기서 가장 최대를 찍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극대가 되면서도 최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러면 그냥 t는 2일 때 속도가 최대겠구나. 그래서 바로 2다.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하게 될 겁니다. 됐죠? 1번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을 보시면 직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 어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미터라고 하겠다. x가 24 플러스 마이너스 3t 제곱 24t 마이너스 3t 제곱인 관계가 성립할 때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뭐냐면 자동차가 뭐래요?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예요. 미안해요. 그래, 조금 바꿔서 그렇죠? 즐겨찾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나오냐? 자, 오케이, 이렇게 두고 다시 갈게요.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동차가 정지할 때라는 말 자체가, 즉 V가 0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V가 언제 0이 되느냐, 속도가 언제 0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치 함수가 x는 24t 마이너스 3t 제곱이 나와 있는데요. 요 위치 함수뿐만 아니라 도 함수인 속도의 함수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속도가 언제 0이 되냐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딱 봐도 나오죠. 언제 0이 되냐면 t가, 그렇죠, t가 4가 될 때 속도가 이 t가 4일 때 속도가 0일 거예요. 즉 멈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결국 그 정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t는 4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 t가 4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얼마냐 물어봤는데, 자, 움직인 거리 x를 이제 이렇게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여기다가 4만 대입하면 끝나겠죠.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24 곱하기 4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입니다. 자, 요걸 또 초짜처럼 24 곱하기 4 하시고 3 곱하기 16 하셔가지고 빼지 마시고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는 24 곱하기 4랑 그리고 3 곱하기 4 곱하기 4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4로 묶어주시면 되죠. 4로 묶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4로 묶어주시게 되면 24 빼기 3, 4, 12가 돼서 결국 12 곱하기 4가 됩니다. 즉 48이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8인 4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다음입니다. 3번입니다. 자, 3번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T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그리고 GT는 저렇게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을 T는 A, 그때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B라고 하겠다. 자, 우선은 A와 B를 더해라 라고 했는데 우선은 P와 Q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을 T는 A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면 우선은 P의 속도의 함수와 Q의 속도의 함수를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3번은 자, P의
속도의 함수는 위치 함수를 미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q의 속도의 함수는 g't이고 그 녀석은 3t 제곱 플러스 7t 마이너스 6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둘이 서로 언제 이게 같아지는 그 t를 찾아야 돼요. 이 둘이 서로 같아진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둘 둘을 이렇게 연립합시다. 자, 연립하시면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6은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7t 마이너스 6이 되게 돼요. 네. 자, 이렇게 돼서 요거 연립해 봅시다. 요거 조금 정리를 해 봅시다. 요거 정리를 해 보시면 다 넘깁시다. 다 넘기시면 3t 제곱 플러스 7t 그리고 7t가 아니라 2t가 마이너스 2t가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9t가 되겠고 플러스 6이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2는 0이다가 돼서 요거는 양변 3으로 나눠주시면 t제곱 플러스 3 죄송합니다. 요거 t제곱이 아니라 t였네요. 그래서 요거 양변 3으로 나눠주시면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이다 나오게 되고 t 그리고 4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t는 1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t는 시간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어서 t는 1입니다. 자, 결국 알게 됐습니다. 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은 t는 1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는 1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다음으로 이때 두 점 PQ 사이의 거리 B를 물어봤으니까 자, 거리는 P와 Q의 1초 후에 위치를 찾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위치를 찾읍시다. P의 위치는 F1이겠고 Q의 위치는 G1이겠죠. 네, 각각의 위치 찾아봅시다. 우선은 P의 위치를 찾아보시면 F에다가 1 대입, T에다가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 돼서 P의 위치는 5가 나오고요. 1초 후에. 다음에 Q는 1초 후에 1 대입하시면 1 플러스 2분의 7 마이너스 6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게 돼서 이거 다 해보시면 2분의 7이랑 1이랑 마이너스 6이랑 하면 마이너스 5 2분의 7이랑 2분의 1이랑 더하시면 4 2분의 8이니까 4. 그래서 얘의 위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즉 수직선 위에서 P의 위치는 5였던 거고요. Q의 위치는 마이너스 1이었던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의 거리는 PQ의 위치는 거리는 6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거리는 6이니까 두 사이의 거리 B가 6이게 된다. 결국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7이 나오게 되겠죠. 7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번입니다. 5번 평가원 문제. 자,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는 저렇게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각 1에서의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고 시각 T는 2에서 점 P의 가속도는 0이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어떤 조건을 준 거냐면요. 우선은 요거부터 봅시다. 시각 T는 1에서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무슨 얘기냐?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원래는 플러스였던 애가 마이너스로 됐다든지 혹은 속도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든지 1을 기점으로. 그러면 그 속도의 함수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속도의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해볼게요. 속도의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신다고 하면 제가 검은색으로 했을 때 자, 속도의 함수 그려볼게요. X축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색깔을 빨간색으로 뒀을 때 속도의 함수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던지 1을 기준으로 혹은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변환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1을 기점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어? 1에서의 요건 지금 속도의 함수인데요. 속도의 함수에서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x 프라임 1이 t는 1초일 때에 x 프라임 값이 0이 나온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힌트를 준 거예요. 1에서는 그 미분계수 값이 0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고, 또 하나로 지금 t는 2에서 가속도가 0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죠. 네, 무슨 얘기입니까? 가속도의 함수는 x2'이잖아요. 네, 근데 2에서는 가속도 값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x2'에다 2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준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x 프라임 1은 0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x2 프라임 2는 마찬가지로 0이 나온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보시면요. 자,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x2 프라임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두 번 미분을 할게요. 두 번 미분을 하시면, 이제 처음에 미분하시면 x 프라임은 3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가 나오게 되고,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더 미분을 하시면 6t 플러스 2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요 2'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t는 2를 대입하겠습니다. t는 2를 대입하시면 12 플러스 2a가 나오게 되고, 이게 값이 0이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6인 걸 여기다 대입합시다. 대입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써보시면 x 프라임은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b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 프라임에다가 1을 대입하면 0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다가 t에다가 1을 대입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12 플러스 b가 나오게 되고, 이 값이 0이 된다. 따라서 b는 9가 됨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a와 b를 더해달라고 문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a와 b를 더하시면 정답은 3이 나오게 된다는 거.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평가원 문제도 풀 수 있겠죠?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문제 6번. 문제 6번은 지면에서 30m/s의 속도로 지면에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x라고 하겠다. 자, t초 후의 높이를 x라고 하면 x는 30t-5t 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a초, 그때의 높이를 bm라고 할 때 b-a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뭐라고요? 높이가,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어쨌든 물체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높이의 함수를 다시 한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높이의 함수는 지금 높이 x는 30t-5t 제곱이에요. 자, 얘가 언제 최대가 돼? 시간이 몇 초일 때 물어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미분하시면 되죠. 미분하셔가지고 도함수 구하시면 30-10t입니다. 이거 그림 그려보시면 30t 요거는 이렇게 이게 30-10t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뭐예요? 여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t는 3일 때죠. 자, t는 3일 때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어서 결국 도함수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함수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x는 ft. 됐죠? 이게 바로 30t-5t 제곱. 자, 따라서 t는 3일 때 최대를 여기를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높이에 걸린 시간을 a초라고 했는데 이게 3인 거죠.
최고 높이까지 3초 만에 갑니다. 자, 그때의 높이를 b라고 하겠다. 예, 여기를 b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t에다가 3을 대입합시다. 자, 3 대입하시면 뭐 나올까요? 자, 3을 대입하면 90 마이너스 그리고 59 45가 돼서 결국 45m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b의 값은 45다. 자, b-a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45-3을 하셔서요. 결국 42가 정답이 될 것이다.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7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시간 위치 함수입니다. 시간 위치 함수인데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그대로 골라봐라. 자, 요거는 바로 다이렉트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운동을 먼저 살펴보시면 운동을 한번 이런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처음에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했는데 위치니까 위치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수직선으로 따졌을 때 0에서 출발해가지고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뒤로 간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뒤로 가다가 그런 다음 멈췄다가 앞으로 가고 멈췄다가 뒤로 갔다가 멈췄다가 앞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 운동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3번 정도 멈췄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런 운동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자,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시각은 t는 2일 때이다. 자, 운동 방향을 처음으로 바꾸는 때는 언제예요? 뒤로 갔다가 멈추고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t가 1일 때 처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t는 4에서의 속도는 0이다. 자, t는 4에서의 속도, 자, 이건 지금 위치 함수인데 요거를 보시면 4초일 때의 속도는 이렇게 이 접선의 기울기 값이 바로 속도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위치 함수에서. 뭐 보면은 지금 이게 속도가 0입니까? 이 0이 아니라 기울기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도 음수 값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속도가 0이다는 잘못된 말이다. 다음에 t는 6일 때 원점을 지난다. t는 6일 때 위치가 어딥니까? t는 6일 때 위치가 0이죠. 그래서 6초일 때 위치 0 맞습니다. 원점 지난다. 맞아요. 다음에 0초부터 6초일 때 출발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총 시간은 3이다. 자, 처음에 움직일 때 어디로 움직였다고 했어요? 처음에 움직일 때 뒤로 움직였습니다. 뒤로 이렇게 1초 동안 갔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또 언제 뒤로 가냐면 요 3초일 때부터 5초일 때까지도 뒤로 갑니다. 그래서 총 1초, 2초, 3초 동안 뒤로 갑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총 시간은 3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된다. 초는 아니었네. 3초는 아니고 그냥 3이었네요. 3. 자, 확인하셔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문제 8번. 문제 8번 보시면 키가 1.6m인 사람이 높이가 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1.5m의 일정한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을 때 이 사람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림으로 여기 지금 4m짜리 4m짜리 가로등이 있고 여기에 1.6m짜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소수점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4.0으로 써두면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로등에서 밑에서 출발해가지고 매초 1.5m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1.5t, t는 이제 초. 그러면 자, 이거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이용해야만 했었죠.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이용해서 지금 이 작은 삼각형과 그리고 이 큰 삼각형이 몇 대 몇의 비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 1.6과 4.0을 비교해 보시면 자, 몇 대 몇입니까? 그렇죠. 0.8로 나누시면 2대 5의 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2대 5의 비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2별이라고 하신다면 여기는 5별이 되겠고요. 즉 5별에서 2별을 빼시면 여기가 의미하는 건 이제 3별입니다. 3별.
자, 그러면 3별이 1.5t가 나왔어요. 3별이 1.5t가 나왔으니까 3별이 1.5t니까 그럼 별은 0.5t가 나오게 되겠죠? 네, 따라서 여기 2별, 여기 2별의 길이는 얼마였냐면 2별의 길이는 1t가 나온다. 즉 그냥 t다, t.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원했냐면 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 대비 그림자의 길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시간 동안에 그림자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를 살펴보고 싶은 건데 이게 저기 축약되어 있는 말이지만 그냥 길이의 변화율이 아니라 이게 그냥 변화율을 물어본 거긴 한데 순간 변화율입니다. 이게 생략된 말이에요. 순간 변화율을 물어본 거예요. 따라서 뭐예요? 그냥 시간분의 그림자의 길이가 아니라 엄청 작은 시간분의 그림자의 길이를 물어본 겁니다. 즉 그림자의 길이를 제가 L이라고 둔다면 자, 시간의 변화량분의 그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량을 구하시면 되는데 델타 t분의 델타 d를 하시면 되는데 델타 l을 하시면 되는데 네, 시간의 길이가 매우 짧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뭔 얘기예요? 그림자의 길이 l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 t에 관한 어떤 식으로 나왔다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l 프라임이죠. 이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분계수 값을 찾으시는 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요 변화율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가 현재 지금 뭐가 나왔어요? 그림자의 길이 L은 그냥 t입니다. t. 그림자의 길이는 몇 초마다 t씩 몇 초마다 1씩 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림자의 변화율은 그냥 미분하시면 1이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1이라고 쓰시고 단위는 미터와 초를 썼으니까 1m/s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문제 9번입니다. 자, 문제 9번부터 조금 이렇게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몰라서 좀 이렇게 어려워했을 텐데 사실 8번도 그랬었고 요 8번도 내가 식을 직접 세워야 됐었고 9번도 이제 내가 식을 직접 세워야 되는데요. 어떤 식을 물어봤냐면 우선 밑에부터 봅시다. 어쨌든 이런 반구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이 물의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뭘 하시면 되냐면 저 수면의 넓이에 관한 식을 먼저 찾으세요. 넓이의 그 식을 찾으신 다음에요. 넓이의 식을 제가 f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화율을 2초 후에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다면 자, 변화율은 f't를 의미하고요. 근데 2초 후에 저기를 물어봤으니까 네,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E를 구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ft만 구하실 줄 안다면 요거 미분하셔가지고 2만 대입해 주시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플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넓이의 식을 구하러 가봅시다. 자, 이런 입체도형은 또 하나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입체도형은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단면을 그리십시오. 단면 그리기를 하세요. 단면을 그리셔서 하시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입체도형은 진짜 입체를 그리시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반구를 그려볼게요. 반구의 단면. 반원을 그려 놓으시고 그다음 여기다가 수면을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저는 그리고 반지름이 길이가 현재 10짜리인 9입니다. 그런데 이 해수면의 넓이는 원이죠. 이 해수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필시적으로 이 해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파이 별 제곱을 해서 이제 요 넓이를 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별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우선은 반지름이 10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네, 마찬가지로 10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는 별인 상태고 다음에 여기 변의 길이를 생각해 보시면 이 변의 길이를 생각해 보시면 자, 지금 해수면이 이
반구 모양의 그릇의 수면의 높이가 매초 1cm씩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해수면의 높이가 매초 1씩 높아지는 중이니까 네, t씩 높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1초일 땐 1, 2초일 땐 2, 3초일 땐 3. 그래서 결국 이 빨간색 길이는 어때요? 전체 이것도 반지름이죠, 반지름. 반지름 10에서 t만큼 빼면 되니까 네, 얘는 10-t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구할 수 있겠죠. 뭘 구할 수 있어요? 요 반지름 별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별은 어떻게 구합니까? 별은 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10-t의 제곱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100 마이너스 20t 플러스 t 제곱이 나오게 되고, 요거는 정리하시면 요 100은 없어져서 마이너스 20t도 나와서 20t, 그리고 t 제곱도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t 제곱이 네, 요게 별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원의 넓이를 수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넓이는 파이 별 제곱이니까 파이 별 제곱 해보시면 파이 곱하기 별을 제곱하시면 20t 마이너스 t 제곱이 나오게 돼서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넓이의 식 ft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네, ft가 바로 요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f 프라임 2 구하기로 했었죠? 네, 그러면 f 프라임을 먼저 구합시다. f 프라임 t는 자, 파이는 그대로 두시고 안에만 미분하시면 되니까 20-2t가 되게 되겠고요. 네, 따라서 f 프라임 2는 2 대입하시면 20-4, 즉 16파이가 나오게 된다. 네, 끝났습니다. 따라서 변화율을 구하시오. 네, 정답은 16파이입니다. 뭐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몇 초마다 이렇게 넓이가 바뀌고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 높이가 30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매초 1cm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물을 넣을 때 수면 높이가 6cm가 될 때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물어봤냐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것도 심플하게 똑같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자, 우선은 부피의 식을 구하셔야 합니다. 부피식 ft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f 프라임 t를 해놓고 자, t에다가 이제 값을 대입하시면 되는데, 자, 어떤 t를 대입해야 되냐? 수면의 높이가 6cm가 될 때의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언제 t가 뭐일 때 수면의 높이가 6cm가 될까? 이것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언제 6cm가 될까? 언제? 그러면 뭐 한 3초일 때 6cm가 됩니다. 그래? 그럼 알겠어. 그럼 이제 3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언제 수면의 높이가 될 때가 이제 과연 t가 몇 초일 때일지 이것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선은 요 부피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자, 제가 한번 다시 얘기했죠. 입체 도형을 할 땐 어떻게 해라? 팁이 뭐였다? 그렇지. 단면의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단면 그리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면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단면의 길이로 이런 역삼각형 모양을 그릴 거고요. 여기에다가 물은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이 높이가 30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매초 1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매초 1cm 수면이 상승하니까 여기에는 t라고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라고 해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표현할 거가 더 있나 하고 보면은 요 깊이가 30짜리라고 했었죠. 깊이가 30짜리, 여기 원뿔의 반지름은 10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명확하게 보여서 그걸 이용해서 어때요? 이 큰 삼각형 몇 대 몇의 비를 이루고 있냐면, 그렇죠, 3대 1의 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3대 1.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조그만한 삼각형, 이 조그만한 닮음 삼각형 또한 몇 대 몇의 비를 이루느냐? 3대 1의 비를 이룹니다. 3대 1. 따라서 여기 길이는 3분의 1t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 원뿔의 부피 구할 수 있겠죠?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시면,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아니요, 바로 갑시다. 3분의 1 곱하기 원뿔의 부피 공식입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t가 반지름이니까, 자, 3분의 1t의 제곱 파이가 나오게 되고요. 높이는 t입니다. 즉 요거 9t제곱이 9분의 1t제곱이 나오게 돼서요. 네, 요거 3분의 1까지 곱해주시면 27분의 1t 세제곱 파이가, 네,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부피식입니다. 부피. 됐지요? 자, 그러면 그리고 높이는, 요 수면의 높이는 6cm가 되려면은 어때야 돼요? 몇 초가 지나야 돼요? 몇 초 1cm씩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6cm가 되려면, 그렇지, 6초일 때겠지 뭐. 6초일 때 6cm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f't는 우선은 9분의 1 t제곱 파이가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다가 6초일 때의 값을 찾으시면 되니까 여기다 6 대입하시면 9분의 1 곱하기 66에 36 나오게 돼서 정리하시면 4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 찾아보시면요, 네, 4파이 요거 1번이 정답이 되겠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번입니다. 네, 문제 11번을 보시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P, XQ는 이렇게 나와 있다. 위치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두 점 PQ의 가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두 번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네, 이거 보시면 가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두 번 있답니다. 네, 그러면 우선은 가속도의 함수를 찾아볼게요. XP에 미분을 해보시면 요거는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제곱입니다. 그러면 요거 가속도의 함수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미분하시면 12t제곱 마이너스 24t가 나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xq, q에서의 위치의 도함수, 즉 속도함수를 찾아보시면 2kt,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시면 가속도 함수가 나오죠. 2k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두 번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아지는 순간, 즉 t가 두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t가 두 개. 이 같아지는 이 t 값이 두 개 나온다. 자, 즉 12t제곱 마이너스 24t가 2k가 되는 게 요 방정식이, 이 연립 방정식이 실근이,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t입니다. k가 아니라, 실근이 두 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많이 연습했죠. 방정식은 어떤 얘기로 바꿀 수 있느냐? 우선 요거 좀 약분을 좀 할게요. 약분 좀 합시다. 요거는 y는 6t제곱 마이너스 12t라는 함수와, 그리고 y는 k라는 두 함수가, 자, 요 방정식이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이 둘은 교점이 두 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거 그림 그리시면 좋아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y는 6t제곱 마이너스 12t. 저거 그림 그려보시면 사실 간단하게 6t로 묶으시면 되죠. 6t로 묶어주시면 t-2가 되게 되고, 다음에 y는 그러면 요거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x축 그리고 아래로 볼록, 여기는 0, 여기는 2가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리면 안 되죠. 사실 어디를 그리면 안 돼요? 여기 0초 이전은 그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0초 이전은 사실 그릴 필요가 없고 t가 그렇죠. t가 그 0초 이전인 마이너스 초인 건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y는 k도 그려보시면 y는 k는 이렇게 일직선을 그려집니다. 근데 이랬을 때 두 함수가 이 검은색이랑 빨간색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두 점에서. 그래서 요거는 그림이 요 y는 k가 요 밑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선생님 여기 x축이랑 딱 만나도 되나요? 이래도 상관없나요? 이러면 여기 두 점 있지 않습니까? 두 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출발 후 두 점이 가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두 번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요건 출발 후이기 때문에 t가 0보다 크고 나서예요. t는 0일 때는 출발하기 전이니까. 출발 아직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0일 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일 때는 지금 빵꾸가 뚫려져 있는 거예요. 0일 때도 포함 안 합니다. 따라서 k의 요 y는 k가 요 함수가 요 밑에 이렇게 있어야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찾아보시면, 자, 요거 찾아보겠습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언제 요 가장 밑에 있는 함수값 최소값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최소값 살펴보는 거 가장 간단하게는, 자, 요거 미분해 봅시다. 그럼 미분해 보시면 y'은 12t-12가 되게 돼서 12로 묶으시면 t-1입니다. 따라서 1일 때에 가장 최소값을 갖게 될 테니까 1일 때 대입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일 때 자, 값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y는 k에서 요 k 값은 0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6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값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되게 되는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6부터 0 사이의 값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총 5개입니다. 5개.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다음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식이 나와 있답니다.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은 하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속도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속도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뭔 얘기야? 속도가 플러스였으면 계속 플러스인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였으면 계속 마이너스인 겁니다. 뭐 0도 포함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요거는 위치의 함수가 지금 12번인데 위치의 함수가 현재 x는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5다. 속도의 함수를 해보시면 속도의 함수는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위로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죠.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x축이랑 있을 때 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2차 함수가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x축과 이런 관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때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는 순간이 생긴다. 즉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속도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따라서 그 부호가 변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렇게 아예 다 플러스이거나 속도 함수가 아예 다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나 있어도 플러스였다가 잠깐 0이었다가 다시 플러스니까 그냥 그 운동 위치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올라갔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간다.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서 어떤 얘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거의 제곱,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 25, 5의 제곱, 25, 마이너스 3a가 돼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3a가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a는 8점 뭐시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a의 최소값은 자연수니까 9가 정답이 될 겁니다. 9인데 여기 있죠? 1번. 자, 됐습니까? 운동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러한 얘기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 다음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잘 봅시다.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의 길이가 0.5인 공이 있다. 반지름이 0.5랍니다. 이 공의 중심은 경사면과 바닥이 만나는 점에서 바닥의 수직으로 높이가 21m인 위치에 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 딱 이 경사면과 딱 맞닿아 있는 이 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올린 21m래요. 자, 이 위치에 있다. 이 공을 자유낙하시킬 때 t초 후에 공의 중심의 높이를 ht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여기 공의 중심까지의 높이를 ht라고 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ht는 21-5t 제곱인 건데 공이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에 공의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공이 경사면과 충돌하는 그 순간에 공의 속도.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국 뭐예요? 공의 속도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생각합시다. 공의 속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속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속도 찾을 땐 위치의 함수를 미분하시면 그게 속도의 함수잖아요. 이거 미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t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t에다가 적절한 값만 그냥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얘기예요. t에다가 적절한 값만. 근데 다만 t에다가 뭘 대입해요, 선생님? 하고 물어보시면, 자, 언제 t를 대입하면 되시냐? 공이 경사면과 충돌하는 그 순간, 야, 공이 경사면이랑 몇 초일 때 충돌해? 그걸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몇 초 후에 충돌할까? 공이 몇 초일 때 충돌할까? 그걸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이것도 간단하게 단면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단면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시면요, 단면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고, 제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 놓고, 원은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딱 수직으로 내린 여기를 생각할 때, 이렇게 경사면이랑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실제로 이거 그대로 그린 겁니다. 여기서 중심에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요걸 중반으로 이걸 출발해가지고 여기 경사면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몇 초일 때 과연 이렇게 맞닿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려면 필시적으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뭘 구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뭘 구하시냐면 요 높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이 높이를 구하셔야 돼요. 선생님, 왜 이 높이를 구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자, 이 높이가 예를 들어 제가 한 16 정도로 나왔다고 칩시다. 16m 정도. 그럼 그걸 알아서 뭐 해요? 이 높이를 알았다고. 자, 이 16m를 알면 뭐냐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면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식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ht라고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 ht는 아까 식이 이 위에도 나와 있지만 21-5t 제곱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근데 위치가 16일 때 딱 이렇게 맞닿는데요. 그럼 요 위치 요게 이제 16일 때 지면으로부터 중심까지가, 그러니까 요게 16일 때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t를 알 수 있겠죠. 높이가 16일 때의 그 초가 몇 초인지.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16은 넘어가고 5t 제곱은 넘어가면 5t 제곱은 21, 126, 즉 5가 되게 돼서 t는 1이 되게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뭐 마이너스 1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1초 후에 부딪히는구나. 1초 후에 부딪히는 거 알았으니까 그럼 1초 후의 속도는 여기다 1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0이었겠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요 높이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요 높이를, 이 빨간색 선의 길이를 구할 줄 알면 된다. 그러면 저거 어떻게 구합니까? 보시면 힌트 나와 있는 걸 다 쓰셔야 됩니다. 우선 요 원은, 요 공은 반지름이 얼마짜리라고 했어요? 반지름이 0.5m짜리 내라고 했습니다. 즉 그래서 여기가 0.5m짜리 내였고요. 다음에 이건 수직이었을 테고 다음에 여기가 각도가 60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30도겠죠. 자, 뭐예요? 투수삼각형. 30도, 90도, 60도. 자, 30도가 마주보는 것이 0.5입니다. 그러면 90도가 마주보는 곳은 얘의 2배잖아. 길이의 2배잖아. 따라서 여기가 0.5m였다면 여기는 1m였던 겁니다. 1m. 따라서 빨간색의 길이가 나왔어요. 지면으로부터 공의 중심까지의 높이가 거리가 1이 나오게 된 겁니다. 1일 때에 딱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초를 구해보시면, 시각을 구해보시면 요거 1 넘어가시고 5t 제곱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20은 5t 제곱이 되게 돼서 t 제곱은 4. 따라서 t는 2가 나오게 됩니다. t는 양수니까. 그래서 2초일 때 딱 충돌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2초일 때의 공의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22 그 속도에 있다. 충돌한 순간의 속도일 것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0 m/s이긴 한데 단위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연습 문제들을 풀었고요. 요거는 뭐 자주 기출되는 문제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방법은 이렇게 알아두고 알아두고 문제 푸실 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